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발이식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탈모 치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뭐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먹는 약이 있겠죠. 먹는 약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수술이 있고요. 수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바르는 약이 있고, 네 번째로는 뭐 두피 치료 같은 게 있겠죠. 두피 치료 내지는 뭐 두피 관리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사가 있을 겁니다. 주사 종류는 뭐 메조세라피, 그다음에 뭐 PRP,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 이런 줄기세포 관련된 뭐 이런 주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샴푸가 있을 거예요. 샴푸랑 보통 이제 토닉이랑 같이 팔죠. 토닉은 이제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두피에다 바르는 그런 거죠. 샴푸는 헹궈내는 거고 토닉은 이제 뿌려놓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저가 있을 겁니다. 레이저 치료들 많이들 하죠. 레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방 치료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죠. 뭐 그 이외의 것들 뭐 어성초나 그다음에 검은 콩, 그다음에 검은 깨 이런 먹는 것들 있죠. 먹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종류가 상당히 많죠. 이 나머지 것들은 논외로 치죠. 논외로 치고 수술도 빼겠습니다. 수술은 뭐 수술적인 치료는 좀 다른 레벨이니까 좀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들이 과연 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죠. 뭐 다들 뭐 광고를 하는 거 보면요, 다들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막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 이제 완전히 탈모 심하신 분이 막 엄청 좋아진 그런 사진들 뭐 한두 장씩은 앞에다가 딱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막 치료 후기 같은 거 막 나오죠. 뭐 탈모가 심했는데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아니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이러는데 이걸 뭐 다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이걸 다 하자니 뭐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또 투자가 돼야 되니까 혼란스럽죠.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골라야 되는지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저는 뭐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는 이제 본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저희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들과 교류를 하고 제가 뭐 대한 모발이식학회나 아니면 세계 모발이식학회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의사들은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를 상당히 쉽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무슨 약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친구한테 줘봤더니 머리가 좀 나는 것 같다. 머리가 좀 나는 것 같더라. 두 명한테도 줬더니 두 명이 둘 다 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요, 과학적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저널에 실려서 그런 것들이 많은 또 의사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동일한 실험 결과를 보일 때 이제 의사들이 그래 이거는 그래도 좀 근거가 있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탈모 치료를 하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탈모 치료하시는 많은 선생님들끼리 만났을 때에 그래 이 중에 몇 가지는요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 이건 진짜 효과가 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좀 보겠습니다. 보면요. 우선 이쪽에 있는 어성초, 검은콩, 깨,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한방치료도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해요. 제가 그냥 무조건 한방이라서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고 성공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은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저는 요즘에 좀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좀 두겠고요. 그 다음에 샴푸, 토닉, 이것도 아직은 예, 특정 샴푸나 어떤 특정 토닉이 정말로 의미 있게 뭐 모발을 나게 한다거나 뭐 탈모를 멈추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주사 치료도 아직은 좀 약합니다. 메조세라피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PRP나 줄기세포 같은 거는 아예 이걸 효과가 있다 광고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인 상태입니다. 아직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두피 치료, 예, 두피에 각질이 많고 두피에 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은 뭐 탈모가 진행이 되고 한다 해서 뭐 두피 스케일링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두피 상태를 좋게 하는 게 탈모의 예방과 발모에 도움이 되느냐, 아직도 이거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세 가지가요, 지금 남아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근거가 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먹는 약이었죠. 먹는 약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아니면은 두타스테라이드 계통의 약물만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드시는 분들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탈모가 멈추고 정수리 쪽은 모발이 굵어지는 경험들을 하시고요. 드시는 동안에는 머리가 정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이제 뭐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작용은 한 2%에서 3% 정도한테 생기고 어떤 성욕이 좀 떨어지거나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좀 남자들한테 좀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작고 그 다음에 약을 멈춰버리면은 그 부작용도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부각을 해서 이 치료를 안 한다라는 건 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먹는 약이 이제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뭐 나머지들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뭐 인사돌, 뭐 이런 것처럼 인사돌, 토비콘, 피코피, 우루사 뭐 이런 것들처럼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아직까지도 그 비타민이 우리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도 말이 많죠. 그런 거와 같은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는 약입니다. 바르는 약인데요. 바르는 약 중에 이제 바르는 약 다 되는 게 아니라 미녹시딜 계통의 약물들, 이 약물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 먹는 약을 메인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좀 부가적인 걸로 항상 권유를 해드리는 그런 약물이죠. 세 번째로 레이저인데 저출력 레이저라고 합니다. 레이저가 두피에 저출력 레이저가 쪼여지면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탈모가 멈추고 발모 효과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FDA에서도 지금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 FDA에서 받은 게 세 가지예요. 지금 먹는 약, 바르는 약, 저출력 레이저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통계적인 자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먹는 약, 바르는 약, 저출력 레이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효과가 다 비슷할까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렇게 좀 환자들한테 처방을 내리고 환자들의 반응을 좀 보다 보면은 먹는 약 효과가 있는데 먹는 약 효과가 보통 제가 볼 때는 1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약 효과를 한 15 정도로 봅니다. 저는 저출력 레이저는 한 10 정도로 보죠. 나머지 뭐 아까 썼던 그 8가지 있잖아요. 8가지 중에 나머지들은 저는 5 미만으로 봅니다. 5 미만으로 보고. 그렇다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쪽 나머지 아직 근거가 부족한 이런 치료법들이 상당히 광고도 많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피 관리나
뭐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은 뭐 한 번에 뭐 10만 원에서 2, 30만 원씩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고가의 치료들, 한방 치료도 마찬가지죠. 되게 비싸요. 비싼데, 이 나머지들이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순서를 잘 몰라서 이 먹는 약,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5 미만, 잘못했네요. 5 미만. 5 미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약만 먹으면 탈모가 멈춰서 뭐 좀 더 풍성하게 여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모발은 다 빠지고 너무 많이 빠져서 오시면은 약으로 바르는 약으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모발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이걸 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거를 부로 잡으시면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두피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들에 가면요, 보통은 이제 두피 관리랑 뭐 주사 치료랑 그 다음에 먹는 약 치료랑 그 다음에 바르는 약 치료 이렇게 뭐 다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 효과가 한 80에서 90 정도가 나고요. 그다음 두피 관리와 주사가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가격은 반대가 되죠. 가격은 이게 훨씬 비쌉니다.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의 비용은 여기서 나가고요. 먹는 약, 바르는 약은 여기 10에서 20밖에 되지가 않죠. 이런 사실 이게 이쪽이 부고 이쪽이 주가 되는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하고 두피 관리를 하고 주사를 넣는 병원 같으면 좀 괜찮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설명 없이 마치 두피 관리와 주사가 주된 치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병원들은 별로 전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처럼 탈모 치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치료를 메인으로 잡은 다음에 혹시 먹는 약 부작용이 싫어서 안 드시더라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게 뭐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부작용이 약을 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인으로 잡고 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아주 부가적인 치료라는 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